네, 지난해 송파구 세 모녀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었고요. 최근에는 신생아의 시신을 택배로 고향집으로 보내는 사건까지 참 입에 담기도 싫은 그런 어려운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외계층을 이웃들을 더 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지요. 관련해서 서울시에서는 소외계층들을 위해서 더한 복지 상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남길순 서울시 희망복지지원과장님 모시고 이 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복지지원과가 아니라 희망복지지원과, 이름이 아주 좋네요. 예, 더한복지 상담사 제도 먼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더한복지 상담사는 위기가정을 찾아가서 발굴하고 지원해 드리는 그런 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사회복지 업무 경험자 또 사회복지 상담사 자격을 가진 분들을 채용해서 어려운 분들이 계시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서 네. 지원해드리는 그런 제도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복지 사각지대가 있다 보니까 직접 찾아가서 어려운 분들의 얘기를 듣자라는 취지인 것 같죠. 언제부터 어떤 계기로 이 더한 복지 상담사 제도가 시작된 건가요? 네, 서울시는 지난해 2월에 그 생활고를 비관해서 자살한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에 저소득 위기가정 긴급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네. 긴급대책에서 복지의 신청주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각지대 저소득 위기가정을 직접 찾아가서 발굴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전문 인력을 채용하게 되었고요. 2014년에는 4월 8일부터 10월 7일까지 6개월간 운영했고요. 2015년에는 1월 26일부터 7월 25일까지 현재 6개월간 운영 중입니다. 네. 복지와 관련한 사회적인 요구는 많아지는데 재원이나 혹은 뭐 공무원들도 굉장히 현업에서 힘들다고 들었고요. 이렇게 또 사각지대가 생기고 신청주의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신청주의 복지라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예, 신청주의라는 것은 사회복지 수급자가 되려면 우선 당사자가 신청을 하셔야 검토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생활이 아무리 어려워도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시면 지원을 받으실 수 없게 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작 도움이 필요해도 신청 자격이 안 되거나 혹은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그분들이 수혜를 받기 어렵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더한 복지 상담사들이 현장을 찾아가서 고충을 듣고 또 지원을 해주고 계신데 지난해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면은 올해는 몇 분 정도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 거죠? 네, 130명의 더한 복지 상담사를 채용했는데요. 네. 구의 여건에 따라서 적게는 4명부터 7명까지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서울시청에도 5명의 상담사분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네. 130여 분. 그분들이 이제 주로 이제 25개 자치구에 고르게 분포가 돼서 지역 단위에서 현장을 뛰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도 5분이 계시고요. 네. 그러면 상담사분들은 찾아가서 복지 수요를 발굴한다고 그러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하시나요? 예.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나 또 서울은 기초보장제를 신청했지만 기준 미달로 탈락된 가구를 방문 상담해서 긴급 지원이 필요한지 살피고 고시원이라든가 쪽방촌, 다가구 주택 등에 좀 밀집돼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가구를 방문해서 월세 체납이 있는지 공과금 체납이 있는지 상담해서 필요한 지원 신청을 도와드리고 또 민간 자원도 연계해드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25개 자치구에 배치가 돼서 그런 일을 하시고요. 앞서 이제 서울시 본청에도 5분이 계시다 그래서 이분들은 그러면 역할이 어떻게 다릅니까? 네, 서울시청에 계신 분들은 취약계층이 밀집해 있는 고시원을 방문한다든지 또 한국전력공사에서 그 제보받은 공과금 연체 또 단전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주로 이제 찾아가는 거니까 이분들이 복지 상담사들이 사무실 계시는 것보다는 외근에서 찾아가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솔루션 위원회라는 것을 함께 운영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뭐 솔루션은 우리말로 하면 뭐 해결책 이런 거죠. 이 위원회는 어떤 목적에서 또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네, 솔루션 위원회는 자치구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가구들이나 아니면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복지만 가지고는 또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금융 전문가라든가 법률 전문가, 복지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다각도의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구성이 됐고요. 상담사분들이 상담을 통해서 해결할 수 없는 대상을 위원회에 상정하여 논의를 하게 됩니다. 네. 복합적인 문제들을 모여서 이제 해결책을 찾으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관련 분야 분들이. 네. 서울시에서 소외계층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더한복지 상담사 제도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올해는 130명. 지난해에는 그러면 몇 분이 활동했어요? 비슷했나요? 아니면 지난해보다 올해 인원이 더 늘어난 건가요? 지난번에는 260명 정도 했는데요. 지난해 더 많았네요. 예. 네. 한번 거의 어려운 가구를 거의 많이 돌았기 네. 때문에 금년에는 절반 규모로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올해 이제 이 상담사들이 활동을 쭉 지금 하고 계세요. 4개월째 활동을 진행하셨다고 하는데 올해 성과를 좀 말씀해 주시면요. 네. 4개월 동안 활동했는데 네. 31,600가구를 방문해서 상담을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그 중에서 18,000가구를 지원을 했습니다. 네. 꽤 많이 가셨네요. 3만 1,000여 가구를 방문했고 18,000가구를 지원했어요. 구체적인 그 지원 가구 내역을 분야별로 좀 말씀을 해주시면요. 예. 국민기초생활보장으로 1,179가구, 네. 그리고 서울형 기초보장이 한 50여 가구 되고요. 또 긴급복지가 있습니다. 한 4,000여 가구 되시고요. 네. 또 그 뭐 쌀이라든가 민간의 기부식품 지원해주는 민간자원 연계가 한 10,000가구 정도. 또 그 한부모 가정이라든가 기타 공적 부조 지원이 한 거의 5,000여 가구 이 정도 지원이 네.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가운데 국민기초생활보장 이건 이제 해당이 되는 분들을 찾아낸 것일 거고 또 안 되는 분들은 서울형 기초보장 이렇게 복지를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인데 몰라서 혹은 뭐 제도가 막혀서 이런 거를 이제 해결해 주시는 건 굉장히 좋고 근데 해당이 안 되는데 복지가 필요한 분들 그분들이 고민이잖아요. 네, 또 상담사들이 네. 결국 그런 분들을 위한 건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그러면 마땅한 지원책이 있나요? 그런 네. 분들은 이제 좀 전에 민간자원 연계를 말씀드렸는데요. 네. 기업들에서 이제 각종 뭐 그 생필품이라든가 이렇게 예. 기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금전, 현금을 기부하시는 분도 네.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연결해서 연결해주고.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뭐 정부나 시에서 하는 게 아니면 이제 연속성을 가져가야 되는 게 좀 고민일 텐데 그런 고민도 좀 함께 하고 계시겠네요. 일단은 네. 뭐 가서 이제 얘기만 들어주고 그 고리를 찾아주는 것만 해도 큰 도움이 되겠죠. 네. 예. 네. 지난 3일 날 이 복지 상담사분들이 모여서 우수 사례 발표회도 하고 또 전문 교육도 실시했다고 했는데요. 우수 사례 몇 개만 좀 소개해 주세요. 네. 그 더한복지 상담사 사례 중에서요. 시에서 했는데 본인과 남편, 딸 세 식구 구성된 그런 네. 가정을 상담한 경우인데요. 본인은 대장암 말기 수술 후에 또 척추암으로 전이가 됐고요. 또 남편은 사업 실패로 빚을 진 상태에서 집안일을 돌보면서 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집이었습니다. 다행히 딸은 공부를 잘해서 외고에 합격을 했지만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학교에 보낼 여력도 되지 네. 못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전이든 암 수술을 포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더한복지 상담사가 수차례 이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긴급 의료비를 신청해 드렸고요. 또 민간 자원을 연계해서 사례자가 수술을 받고 또 그래서 많이 건강해졌고 아이는 학교에 입학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 또요 다른 사례 좋은 네. 사례니까 좀 소개 좀 더 네. 해주세요.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장애인 부자의 사례인데요. 네. 아버지는 한쪽 눈을 실명을 했고 또 다른 쪽 눈도 잘 보이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어렸을 때 교통사고로 장애가 있어서 걸을 수 없는 가구였습니다. 장애 아버지가 장애 아들을 돌보고 있기 때문에 식사 등 일상생활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고요. 집주인이 이사 가달라 그래서 이사까지 가야 네. 되는 그런 입장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아버지는 일주일 동안 밥도 못 드시고 지내고 있었는데 더한복지 상담사가 사례관리사와 함께 개입해서 동주민센터, 또 구청 사회복지과, 서울의료원, 종합복지관, 소방서 등 많은 기관들이 합동해서 지원함으로써 건강도 회복하게 되었고 또 이사도 할 수 있었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그 밖에도 사례들은 좋은 사례가 굉장히 많으실 텐데, 예. 뭐 오늘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나중에 좋은 사례들을 좀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요. 이렇게 현장에서 복지 수요를 몸으로 뛰어다니시는 더한 복지 상담사들은 그러니까 기간 동안만 활동을 하게 되는데 활동하시게 될 때
활동비 같은 게 지원이 됩니까? 네. 예, 이분들이 이제 일정 기간 동안만 활동을 네. 하시고 계시고요. 이 기간 동안 이제 서울시에서는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네. 이제 인건비를 지급해 드리게 되고요. 성과급은 별도로 없지만 또 활동을 열심히 하신 상담사 분들께 표창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이분들이 이제 활동비보다도 벌써 이런 그 긍휼한 마음들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이제 지난해 올해 이 더한복지 상담사 제도가 2년째 시행이 되고 있는 건데요. 조금 더 지나봐야 알겠지만 1년차가 지나고 올해 이제 2년차인데 이 제도의 성과를 평가를 좀 해보신다면요. 네, 2014년엔 9만여 가구를 상담을 했고요. 네. 그 중에 6만 7천 가구를 지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금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3만 1천 가구 정도 상담해가지고 1만 8천 가구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이러한 그 물량적인 성과 외에도 더한복지 상담사가 직접 찾아가는 그런 저소득 위기 가정을 찾아가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문제를 도와드리는 그런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이제 워낙 처음이라 이제 많은 분들이 활동하셨고 위기 가정도 많이 발굴하셨고 올해도 이제 운영을 하고 일단은 그러면 계속 이 제도는 운영이 되는 건가요? 시청자분들께서도 더한복지 상담사로 활동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뭐 다음번에 내년에 지원을 할 수 있나요? 네. 우선 이제 그 사회복지 분야에 관심이 있으시고 네. 또 소양이 있으신 분들은 누구나 이제 더한복지 상담사가 되실 수 있고요. 예. 2015년에는 1월에 이미 채용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내년도 계획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내년에 좀 가봐야 알겠군요. 네, 근데 뭐 그렇습니다. 지난해도 했고 이제 올해도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뭐 연속적으로 가주시는 게 좋고 그럴 가능성이 높겠지만, 네, 활동 채용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지금 이제 말씀 안 하셨지만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면서 참여하시면 좋겠고, 어쨌든 지금까지 참여하신 분들은 사회복지 쪽에 무슨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거나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관심 있는 분들이 네, 활동하시고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 그러면 올해 130여 명 분들은 남성이나 여성 혹은 이제 연령대별로 구별하면 어떤 분들이 제일 많아요? 지금 40, 50대 분들이 많이 있으시고요. 네. 또 여성분들이 좀 많으십니다. 예, 그렇군요. 아무래도 또 찾아가서 이야기도 들으시는 분들도 많고, 네. 그럼 또 이제 또 혼자 계신 뭐 남성 이런 분들에게 여성들이 좀 가시기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에게 뭐 같이 가시거나 혹은 이렇게 좀 분배를 하시거나 그런가요? 예, 그래서 두 분이 항상 같이 그러시군요. 상담을 하러 다니시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그리고 또 더한복지 상담사 제도가 있다는 거를 모르시는 분도 있고 주변에서 이런 분들이 아직도 가려주신 분들이 있다면 도움을 받고 싶은 분들 혹은 도움을 연결을 해 주시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 우선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전화를 하셔서 네. 방문을 하시거나 또 방문 요청을 하시면 되겠고요. 더한복지 상담사가 계시면 상담사께서 상담을 해주시고요. 아니면 사회복지 공무원이 직접 상담을 해주십니다. 네. 더한복지 상담사를 위한 전용 전화 뭐 이런 거는 지금은 이제 있지는 않은 거죠? 네. 네. 예. 주민센터로 연락을 하시거나, 네. 120 콜센터에 연락하셔도 안내를 받으실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웃에 이렇게 가려진 소외계층들이 없을 수야 없겠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그런 분들이 계속 좀 사라지고 빛이 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더한복지 상담사들이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더한복지 상담사 제도 남길순 서울시 희망복지지원과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